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은 우리 뉴스팟의 젊은 피 MZ세대 대표주자입니다. MZ수 김지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젊은 피. 오. 네. 왜 쑥스러우세요? 네, 약간. 네, 김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 없이 단독으로 출연하기는 또 처음이잖아요. 네네. 조금 은근히 긴장이 되네요. 평소답지 않아요. 네, 약간, 자신있게. 네. MZ수답게. 네, 이런 필살기로 청취자 네. 여러분의 이목을 잡아주세요. 네. 일단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뉴스팟 방송을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김지수 기자 준비하셨죠? 당연하죠. 오. 자, 우선 지성호 도지사 방송편을 듣고 KJHO741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탈북자 35,000명이 구독 중이시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팟도 탈북민 구독자 여러분께 또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 댄스 낯설지가 않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는 레베카 신님께서 사진, 이미지와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재미있는 내용에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더 이해가 잘 되실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영상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 손은 좀 더 가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 방송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 댄스 영상을 보실 수 없다라고 했더니 네. 박승국님께서 이런 댓글 다셨어요. 인스타에 나옵니다. 오, 인스타? 네, 박승국님께서 보신 인스타 영상이 저희 네. RFA 한국어 공식 계정일 겁니다. 오, 네. 여러모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네, 저희 RFA 좀 팬이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보였어요, 제보.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K-팝 댄스 같은 북한의 요즘 춤 우리 RFA 공식 계정 인스타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승국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정국님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반발심이 있습니다. 변화 욕구는 유행으로 통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북한식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있습니다. 반발심이 있습니다. 변화 욕구는 유행으로 통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래 쭉쭉 긴 글을 남기시면서 뉴스팟 너무 재밌고 들을 게 많다. 샬롬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뉴스팟 방송을 들으시고 특히 북한 주민들께 힘이 되는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해야겠죠, 그죠? 네. 북한 주민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팟 방송은 대신에 또 북한에 송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응원 댓글들은 가감없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뭔가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저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새롭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네. 일단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에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네. 사실 그동안 북한군의 최전선 전투 참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미국 정부, 미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그동안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입장을 좀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지난 10일에 파병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고 입을 연 겁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 가운데 소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사실까지 얘기해줬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확실한 정보 아닌가요? 네. 왜 그동안 미 국방부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긴 하지만 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북한군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뭐 그 정도로만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을 확인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나마 지난 2일에요.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군들이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전투 작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북한군이 공격적인 전투 작전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뭔가? 네, 어떻게 보면 운을 뗀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좀 뜸을 들인 것처럼요. 밥을 지으셨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뉴스팟도 북한군 러시아 전장 파견과 관련해서 매우 진전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점점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여요. 뭐 네. 이렇게 사상자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몇 주새 격화하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네네.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북한군 사상자가 나왔다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숨진 북한 군인들이라면서 이 눈 가득한 들판에 시신들이 쭉 놓여 있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던데 이제 하나 둘씩 영상이 이제 공개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군이 숨진 북한 군인들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요. 네네. 화질이 워낙에 낮아서 이게 북한 군인지 러시아 군인지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게 처음에 공개된 영상 말씀이시죠? 네, 맨 처음에요. 네. 일단 이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이랑 이 영상 속 장면을 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밝히기를 지난 14일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과 파병된 북한 군인으로 혼합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공격해서 대략 200여 명을 사살했다. 라고 일단 네.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장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우크라이나 측이 자신감이 넘치는 게요. 네.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 영상을 공개한 날 네. 미국 방송사죠. CBS에 출연을 해서 전장에서 수백 명의 북한 군인을 목격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이 대사가 텔레비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설마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네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 눈발 덮인 들판에 전사한 군인들이 쭉 누워있는 사진을 직접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시신들이 눈이나 목도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진짜 이들 중에서 누가 북한 군인인지 러시아 군인인지 이게 알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화질이 너무 낮아도 처음에 나온 영상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에 나온 영상은 정말 구분할 수가 없었죠. 네네. 근데 이 외에도 영상들이 지금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화질이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동양인으로 판별이 되고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정말 북한군이 어느 정도 사상자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좀 네. 또 이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장을 한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금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아군인 러시아 부대의 차량을 사격해서 8명의 러시아 군인이 숨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군이 5인 사격을 해서 러시아 군인이 사망을 했다는 건데 아니 잠깐만. 우크라이나 군이 그동안 감청을 했다고 하고 또 도청을 했다고 하면서 네. 이게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여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만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주장에 불과한 거죠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트럭이 이 시신들을 옮기는 모습을 무인기로 촬영한 장면도 공개를 하면서 매번 돌격이 끝날 때마다 북한군 4-5명이 차량을 타고 와서 시신들을 수습한다. 라고 주장을 한 네. 건데 보면은 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러시아군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러시아 군인보다는 북한군을 시신을 수습하는 게 더 속도가 빠르다. 네, 아무래도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북한군이 드론에도 찍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 외에도 러시아 측 매체들이 이보다 앞서 북한군의 참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보도를 하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의 북한군 참전 주장이 전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는 게 우선 러시아 군사 블로거 어느 종군 기자가요. 네네. 지난 12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북한군이 허리케인처럼 플로호보를 급습해서 약 2시간 만에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를 했고 네네. 그 과정에 3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 군사 블로거 종군 기자 역시 북한군이 플로호보를 기습 공격해 2시간 30분가량 작전 시간 동안 200-3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죽었다라면서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격전을 펼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없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러시아군이든 파병 북한군이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든 사상자가 각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 국방부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파병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또 이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 가운데 소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밝힌 지 일주일가량 지나서 그러니까 16일 어제죠. 네. 어제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맏형. 나왔습니다. 네, 미 국방부 공식 출입 기자 이상민 기자가 네. 어제 아침부터 서둘러서 국방부에 출근 도장을 찍으러 가더니 네. 미 국방부의 입을 또 열게 질문 공세를 했다고 하던데요. 오. 이상민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를 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군의 최신 상황을 알려달라. 아, 역시 우리 의지의 이상민 기자예요. 네. 아, 참, 그 이상민 기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다음 주 준비된 2024년 연말 특집 뉴스팝 방송 예고 좀 드리고 갈까 봐요. 네, 틈새 예고. 다음 주 연말 특집 첫 방송, 그러니까 12월 24일 화요일 방송이에요. 우리 이상민 기자가 특별 출연을 해서 미 국방부 펜타곤이죠. 네. 펜타곤 출입 기자의 뒷담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아까 김지수 기자가 이상민 기자가 미 국방부 입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네. 라고 했잖아요. 네. 네,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미 국방부로부터 북한에 관한 입장을 끌어내기까지 정말 그 내에서 취재할 때는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취재 다녀온 얘기 들어보면 그 주의 화제가 북한이 아닌 상황에서 북한에 관한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언론 기자들의 따가운 눈총도 가끔 받고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 그 방송은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네, 예고 방송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12월 24일 화요일 팟빵을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요. 네. 그 다음 날인 수요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변함없이 애청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1월 2일까지 쭉 연말 연시 특집 방송을 마련이 되니까 함께 해주세요. 특별함이 분명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어제죠. 어제 이상민 기자가 미 국방부에 취재를 가서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최신 상황을 알려달라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나온 답이 일단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최전선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맞다고 재차 확인을 해줬고요. 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 부상자 등 사상자들이 발생한 징후가 있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건 일주일 전부터라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을 해줬고요. 네네. 사상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귀띔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언론에서도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들 이 내용을 또 보도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네. 뭐 심중하디 신중한 미 국방부 입장으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으면 국방부 속내를 아주 탈탈 털어온 셈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표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사진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으로는 전투도 전투지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을 한 명이라도 회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러시아군의 항복을 촉구하는 데 사용해온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투항 한라인이죠. I want to live, 난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이걸 통해서 북한군을 겨냥한 전단을 배포하는 작전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네, 그 전단에 보면 한글로 쓰여 있어요. 봤어요. 무기를 버리십시오. 흰 천이나 전단지를 들고 이동하십시오.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접근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항복한다는 표시를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분명하고 네. 또 지침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하기야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이 한라인에 올린 똑같은 목적의 글을 봐도 뭔가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글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명료해요. 한글로 떡하니 박혀 있잖아요. 구하다 나 자신에게 삶. 삶. 얼마나 여문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외에도 나는 살고 싶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언젠가는 포로 수용시설을 한국어로 된 영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계속해서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극정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어쨌거나 지금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까지 참여한다는 마당에 사상자가 계속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뭐 추가 파병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가 파병에 대한 움직임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네. 다만 북한군 사망자 소식이 저희 귀에도 들리지만 북한 당국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염두에 둔 건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에요. 북한이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장의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잠깐만 한 달 전이면 네. 설마 북한 당국이 이미 그때부터 사상자가 여럿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망한 군인이 이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북한이 부랴부랴 장의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측 혹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이렇게 최근 장의법을 개정한 게 러시아 파병 중에 사망한 북한군의 장례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요. 네, 비슷한 그러네요. 추측을 하죠. 네네. 구체적으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북한은 러시아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현지에 북한 지원 군묘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예상을?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요. 네. 그러니까 웬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안장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박장지방 탄탈리에 북한군 묘지를 조성했는데 이것처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역시 러시아의 공동묘지 형태의 북한 지원 군묘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리 있네요. 메이크센스해요. 굉장히 Make sense. 일리 있어요. 네. 그리고 고 연구위원이 내놓은 한 가지 더 좀 서글픈 추측은요. 네. 북한 지도부가 대대로 북한군의 유해를 대내 선전에 활용해왔듯이 이번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망자 역시 김정은의 우상화와 대내 선전 차원에서 활용하지 않겠냐 하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수많은 사망자 중에 소수의 영웅칭호 수요자들의 유해는 현지가 아닌 북한으로 송환을 해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6.25 전쟁 참전 열사묘에 안치하지 않겠느냐. 이거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야말로. 네. 진짜 서글프네요. 진짜 서글프기가 짝이 없는 정말 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지난 10월에 한국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북한 당국이 파병군인 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이들을 좀 집단으로 이주 혹은 격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 가족, 내 자식은 그 차디찬 타국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걱정하는 신 한숨마저 실수 없게 해놓고서는 이 당국이 젊은 희생양들의 영혼마저 뭐 자기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 이런 속셈을 보이거든요. 네.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정말 이런 나라,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가족들은 또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심정이 또 어떻겠냐고요. 네, 저희 뉴스팟을 통해서 강제 북송이나 파병된 북한군 가족들 심정을 얘기할 때 왜 저희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단장지에 그러니까요. 창자를 끊는 듯한 고통이다. 뭐 애 끓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 그 표현 말고는 정말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자니까 평소에 그렇게도 가는 게 아쉬워서 붙잡고 싶던 세월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딱 한 달만 좀 앞당겨서 그 나중에 한 달 후를 내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세월을요? 네. 왜요?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뒤에 1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네네. 그 취임을 하면 당장에라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맞다.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쵸. 그 날을 당장 내일로 앞당겨서 좀 네. 한시라도 빨리 파병된 북한군들 안전하게 북한으로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혹은 자유의 나라로 끌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정말 그렇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저도 격하게 공감하면서요. 네. 네, 이번 주 정리한 북한군 러시아 전장 파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우리 김지수 기자 홀로 고군분투 소식 준비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